손흥민 선수가 결국 그래서 한 골 한 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MOM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2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경기는 이제 MLS의 로컬 룰이죠. 세컨더리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1골 1어시인데 지난 경기도 그렇고 전반기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나 손흥민의 활용법, LAFC 내에서의 전술적인 측면, 개인적인 컨디션 180도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중심은 결국 손흥민이 잘하는 거, 역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역습.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오늘도 점유율을 그냥 내줍니다. 샤펠버그, 슈아니에르, 세구라, 델가도, 부앙가 다 내려가 버려요. 완전히 내려가 버리고 상대가 점유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 하프라인 약간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재밌는 점이 뭐냐면 손흥민과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 사이, 요 사이 공간으로 미드필더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내려가서 수비를 할 수도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 아예 수비를 좀 면제시켜줍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기다리다가 여기서 끊어낸 다음에 뛰어가라. 매우 명확한 롤을 줬습니다. 손흥민이 뛰어나가면서 이 선수가 볼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팀의 점유율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기 전까지 점유율이 솔트레이크가 70, LAFC가 30%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득점은 LAFC가 손흥민 선수가 나가기 전까지 3대 0이었죠. 그리고 골 기대값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LAFC가 높았어요. 손흥민이 나가기 전까지 골 기대값 1.91에 1.16 여기가 높은 것 같잖아요. 솔트레이크가. 근데 문제는 뭐냐? XG 값의 슈팅 숫자가 솔트레이크는 24개입니다. 1.92가 24개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가 하나하나의 슈팅이 훨씬 더 XG 값이 높다는 뜻이 돼요. 실제로 오늘 경기 솔트레이크가 슈팅은 많이 하는데 그 슈팅에서 골 기대값이 높은 슈팅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번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부앙가를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구나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전반기에는 산토스 감독이 지공을 했거든요. 라인을 높여서 부앙가와 손흥민이 상대가 내려가 있으니까 달려갈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에서 나오냐면 이제 오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70분까지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가 146m라고 나와요.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 그리고 이게 여기서 공격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가 104m라고 나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월드컵 시작 전 마지막 2경기 보면요. 90분씩 뛴 경기인데 공격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 62m, 78m. 명확하죠? 오늘은 손흥민이 수비에서 뛰어나가니까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가 길어져요. 근데 지공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월드컵 시작 전에는 상대가 내려앉을 때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하니까 손흥민이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너무 명확하게 이 손흥민은 뛰어나가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잘하는 선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손흥민 선수 혼자만 잘한 게 아니라 주변 선수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부앙가, 샤펠버그, 플러스 델가도입니다. 이 3명이 역습할 때 엄청 도움이 돼요. 일단 수비할 때도 수비하다가 손흥민이 뛰어요. 뛰는 순간 더 뒤에 있지만 손흥민이 뛰어갈 때 혼자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샤펠버그랑 부앙가가 보조를 맞춰줍니다. 빨리 뛰어 올라와서 손흥민에게 집중되어 있는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부앙가랑 샤펠버그. 그 다음에 미들라인에서 델가도가 뛰어 들어오면서 손흥민에게 붙어있는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공간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역습할 때 보면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장면도 있지만 뛰어 들어가다가 살짝 빠져서 뒤쪽으로 빠져서 오히려 부앙가, 델가도, 샤펠버그 3명이 뛰어가고 손흥민은 오히려 뛰어 들어가니까 오히려 여기서 슈팅할 수 있는 찬스라던가 패스를 넣어주는 플레이를 할 때가 많거든요.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것보다 저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때 지금 이제 산토스 감독이 쓰는 방법 자체가 바뀌기도 했고 달려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옆에 있는 선수들도 더 역습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의 위치 보면요. 손흥민 혼자 여기 있습니다. 혼자. 사실 LAFC가 수비 라인이 엄청 낮아요. 그리고 상대가 오히려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와 있죠. 상대는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다 내려가 있지만 손흥민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거죠. 이때 부안가랑 샤펠버그 도와주러 올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딱 요것만 봐도 손흥민만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보면 이제 명확하죠. LAFC가 수비 라인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부안가도 여기 있어요. 샤펠버그는 여기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뭐 여기까지 내려가서 압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솔트레이크가 공격을 하는데 볼이 끊겼어요. 끊기면 손흥민 선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볼을 뺏은 다음에 우리 선수가 앞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손흥민은 출발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 뛰어가는 손흥민에게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위치 자체가 수비 가담을 안 하니까 높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들은 상대 선수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손흥민이 여기서 뛰면 뛰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만 넘겨주면 뒤에 수비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뜁니다. 수비가 손흥민에게 붙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는 선수가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달려나가니까 뒤에 있던 부안가가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부안가가. 그래서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놓고 부안가에게 패스를 넣어줘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그게 아니라 중앙 지역에 미드필더가 뛰고 있어요. 한 명이. 이게 되니까 손흥민이 끌어당기고 앞쪽으로 누군가 뛰어가고 그러니까 부안가한테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요 미드필더가 없었으면 부안가는 압박을 당했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도 패스를 못 줬을 거고요. 근데 한 명이 뛰어들어가 주니까 뒤로 물러나는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안가가 이번에 반대 바라봤을 때 반대편에서 뛰어가는 선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부안가가 패스를 넣어주는 그러니까 역습의 체계가 꽤나 좋아졌어요. 이 장면도 보면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수비를 내려가 있다가 손흥민은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팀이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의 이제 고개를 보면 계속 확인을 해요. 수비가 어디 있는지 역습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제일 효과적인지를 봅니다. 그러다가 부안가가 있으니까 끊자마자 손흥민은 이렇게 뛰어요. 부안가가 이렇게 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역습이 될 때 이렇게 뛰면서 수비수가 나에게 달려오는 걸 보고 이렇게 데려갑니다. 한 명을 데려가고 손흥민이 한 명을 끌어당겨 주니까 부안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부안가에게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부안가 쪽으로 패스. 그리고 이제 부안가가 여기서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손흥민은 이렇게 뛰니까 자연스럽게 넓은 공간을 부안가와 손흥민이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하지만 손흥민과 부안가가 이 선수들은 달려나가는 걸 잘하는데 계속해서 지난 전반기는 산토스 감독이 지난 시즌에 있었던 체온돌로 감독과 조금은 다른 컨셉이었죠. 우리가 스쿼드가 괜찮으니까 볼을 점유하면서 만들어 가보자. 근데 만들어가는 게 사실 상대가 내려앉아버리면 공간이 좁아지니까 공간이 좁아지면 만들어가는 패턴이 정말 정교하거나 선수 하나하나의 그런 개인적인 스킬이 좁은 공간에서 다 발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부안가와 손흥민은 역습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끌어당기고 뛰게 만드는 이게 완벽하게 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영리하게 뛰어요. 손흥민 선수가. 부안가가 이렇게 뛸 때 이렇게 뒤로 뛰거든요. 왜 뒤로 뛰어가냐? 부안가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선수들은 여기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흥민이 상대의 수비의 뒷공간, 그러니까 뒤통수 쪽으로 뛰는 거죠. 사각지대로. 그래서 이제 이 가장 끝에 있는 수비수가 손흥민이 계속 이쪽으로 뛰니까 어려워요. 뒤를 봐야 되는데 또 앞에서는 부안가가 볼을 끌고 가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되게 애매한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손흥민이 애매하게 뛰니까 부안가가 이제 크로스를 올릴 때 손흥민이 이렇게 뜁니다. 두 선수의 호흡도 좋고요. 그래서 부안가의 크로스. 그래도 수비가 계속 손흥민의 위치를 체크하다가 손흥민이 뒤로 뛰는 것을 마지막엔 그래도 예측을 하고 여기서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인 거죠. 이런 장면들이 지금 계속 오늘 경기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할 때 딱 손흥민 스타일의 득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역습은 아니었지만 뒤에서 LA가 볼을 잡고 있어요. 상대가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손흥민이 앞쪽에 있고 샤펠버그도 있고요. 오른쪽 풀백 홀링세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을 도와주는
델가도가 뛰어가요. 그러니까 솔트레이크의 수비는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근데 압박은 하러 나가니까 공간이 비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 공간으로 LA가 패스를 넣었습니다. 이 다음 장 보면 앞쪽에 있는 샤펠버그 쪽으로 넣어줘요. 샤펠버그가 손흥민한테 떨어뜨려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한테 떨어뜨려 주는데 손흥민에게 달라붙는 선수가 없잖아요. 왜 달라붙는 선수가 없었을까? 손흥민이 볼을 잡고 돌아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 도우미 델가도가 이렇게 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흥민을 압박을 못해요. 이 도우미가 오늘 확실했습니다. 델가도가 뛰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든 거죠. 오른쪽에서는 홀링스헤드, 그리고 여기서 안 보이지만 부안가가 뛰니까 부안가도 붙잡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공간이 아주 넓은 공간.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LAFC가 지난 시즌 같아요. 지난 시즌에 딱 이랬거든요. 좌우에서 뛰어가고 앞에서 뛰어가 주니까 손흥민한테는 공간이 나고요. 상대 수비는 뒤로 물러납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비가 손을 막으러 올라온다? 손흥민은 패스 주면 되죠. 그래서 수비가 뒤로 물러날 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밀고 들어가고요. 근데 밀고 들어갈 때 여기서도 한 명이 뒤늦게 달려 나와요. 근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 여기서 스텝오버합니다. 스텝오버를 이렇게 해두니까 수비가 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뒤로. 그 순간 손흥민이 치고 달려요. 뭐 손흥민 선수의 이건 뭐 트레이드 마크니까. 그래서 밀고 나가면서 슈팅. 근데 이 슈팅도 손흥민 선수가 감각이 정말 좋은 게 왼발로 딱 때리는데 이 니어 포스트로 쭉 들어갑니다. 낮게 깔려서.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공간으로. 이거 보면 분명히 월드컵과 지금 손흥민 선수가 LAFC로 돌아와서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 있어요. 델가도가 여기 있습니다. 약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미드필더처럼 뛰어줘요. 제로톱처럼. 근데 이렇게 손흥민하고 델가도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럼 9번 공격수가 없는 거잖아요. 손흥민이 내려왔으니까. 이거를 LAFC가 어떻게 해결하냐. 손흥민한테 패스가 넘어가는데 상대가 또 올라와 있죠. 근데 또 손흥민한테 못 달려들어요. 선수들이. 왜 그러냐? 손흥민이 볼을 잡고 돌아서니까 샤펠버그가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참 좋은 거죠. 아까 득점할 때는 델가도, 지금은 샤펠버그. 이렇게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 받을 때 손흥민 선수가 전형적인 9번이 아니잖아요. 손흥민을 가운데 쓸 거면 손흥민은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거를 하거든요. 근데 내려왔을 때 앞쪽에 누군가가 뛰어나가 주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 공간이 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장면도 샤펠버그가 뛰니까 이 앞 공간을 손흥민이 쓸 수가 있고요. 손흥민이 밀고 들어갑니다. 샤펠버그가 붙잡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부안가, 오른쪽에서는 홀링스헤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밀고 들어가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릴 때 왼쪽으로 넘겨주면서 크로스 찬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역습 형태 자체가 LAFC가 정말 딱 지난 시즌 보는 것처럼 뭔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 그 세컨더리 어시스트도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지난 시즌에 좋았던 건 결국 손흥민만 잘한 게 아니라 손흥민 옆에 있는 부안가까지 무언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좋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손흥민한테도 좋고 부안가한테도 좋고 손흥민 선수한테 득점 많이 나오고 이게 정말 보기 좋았던 건데 딱 그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골 세컨더리 어시스트 장면인데 여기서도 상대가 올라와 있어요. 라인이 높고요. 이때 손흥민이 앞쪽에서 이렇게 내려와 줍니다. 그리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손흥민 쪽으로.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았어요. 볼을 받는데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와 있으니까 측면에 있는 수비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때 부안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뛰려고.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당겨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서 올라오는 델가도한테 떨어뜨려줘요. 오늘 진짜 델가도랑 호흡이 잘 맞아요. 델가도가 손흥민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바로 뛰어가는 부안가에게 떨어뜨려주면 찔러준다. 이 공간이 그냥 뭐 하이패스가 됐죠. 그래서 부안가가 이 공간으로 뜁니다. 이거 지난 시즌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안가가 손흥민을 도와주다가도 손흥민이 내려갔을 때 부안가가 뒤로 뛰면서 그러면서 부안가도 골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뭐 흥부 콤비 이랬던 건데 그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손흥민이 내려가고 부안가가 뛴다.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부안가에게 뛰어갈 수 있는 부안가도 마찬가지예요. 부안가가 좋아하는 넓은 공간, 달려나가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안가가 정말 침착하게 슈팅하는 척을 하다가 한 명을 농락하면서
접고 들어가서 여기서 부안가가 득점. 그리고 요게 손흥민 선수가 바로 받아서 내주는 그런 패스가 딱 들어가니까 세컨더리 어시스트가 또 나왔습니다. 득점에 기여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경기를 봤을 때 기대가 정말 많이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골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참 의미가 있어요. 요게 이제 세 번째 골 나오기 전 장면인데 이 장면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앞에 있고 이때 샤펠버그 위치 보세요. 샤펠버그는 윙백이에요 그냥. 그래서 5명의 수비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끊었습니다. LAFC가 끊으니까 이 샤펠버그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손흥민을. 그래서 미친 듯이 질주를 시작해요. 이 공간으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질주를 해줘야 어떤 찬스가 나오냐면 여기 있는 선수가 손흥민을 압박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샤펠버그가 뛰니까 손흥민한테 못 붙어요. 중앙 수비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볼을 받을 수가 있었죠. 샤펠버그가 여기 있다가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샤펠버그가 막 달려가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요. 손흥민이 여유롭게 볼을 잡고 그리고 여기서 받아서 손흥민이 또 연계를 잘해주니까 찔러줍니다. 그러면서 샤펠버그에게 뒷공간이 열려요. 오히려. 그리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멈춰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손흥민의 장점이 뭐냐면 손흥민 선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잖아요. 이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잘하는 선수들의 특징은 앞에 누군가가 뛰면 수비가 그쪽을 볼 때 수비가 그쪽에 쏠려 있을 때 좋은 공간으로 2차적인 침투를 하죠. 그걸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샤펠버그가 수비를 달고 뛸 때 손흥민이 요렇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샤펠버그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손흥민이 어느새 공간으로 뛰기 시작하고요. 샤펠버그가 손흥민에게 패스. 그러면서 손흥민이 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 요런 이제 그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움직임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세 번째 골도 손흥민이 만들었는데 세 번째 골도 결국에는 여기서 샤펠버그 대신 들어온 마르티네스 패스 갑니다. 여기서 마르티네스가 볼을 잡은 다음에 2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측면을 무너뜨려요. 이때 손흥민 뛸 준비 끝에 부안가 뛸 준비 끊자마자 그래서 마르티네스가 여기서 밀고 나갈 때 한 명을 일단 돌파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비가 이쪽으로 끌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손흥민이 뛰는 거고요. 손흥민 뛰어가면 수비가 또 끌려 나오겠죠. 그러면 부안가가 또 열려요. 공간으로 계속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르티네스가 끌고 나갈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손흥민이 뜁니다. 이 공간으로 이제 마르티네스가 당연히 밀어줬어요. 밀어주고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여기서 수비를 끌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안가가 뛰어오니까 여기 있는 수비는 당연히 부안가의 이 공간을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여기서 부안가를 보고 넘겨주는데 이걸 무리하게 끊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크로스가 수비수 맞고 들어갑니다. 부안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의식해서 나오는 동작이었죠. 부안가한테 주는 거니까. 이런 걸 보면 뭔가 이 LAFC 분위기가 바뀌었다. 내려앉는 팀들만 상대하다가 오히려 LAFC가 역습을 선택하니까 상대가 올라오니까 손흥민, 부안가, 샤펠버그, 마르티네스, 델가도 역습형 축구를 하고 지난 시즌에 잘 됐던 그 축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손흥민이 즐거워요. 이게 중요하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마르티네스, 부안가 골 넣고 막 이제 춤추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레머니 하면서 이게 전반기에는 이런 장면이 많이 안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때도 사실 이런 장면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축구를 보는 건 선수를 응원하면서 선수가 즐겁게 뛰고 선수가 잘하는 게 나오고 그러면서 뭐 득점도 하고 승리하고 분위기 좋고 보기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특히나 월드컵 때 손흥민이 잘 못하는 거 많이 해야 되고 손흥민 뛰어가는 공간이 없으니까 지난 전반기에 LAFC 경기도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선수들도 즐거워지고 손흥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게 되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생각을 해보면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냉정하게 안 좋았던 거 맞죠. 손흥민 선수가 놓친 장면도 많고 손흥민 선수가 이전만큼 정말 전성기에 있을 때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월드컵 때 그래서 만족스러운 플레이가 안 나왔죠. 근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전성기에서 내려왔지만 손흥민이 팀에게 줄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뛰어나갈 수 있는 걸 주면 본인이 잘하는 걸 주면 이 선수가 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직 그 정도의 여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수의 이런 걸 사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독의 역량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던 프레시함. 손흥민 선수가 프레시함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젊은 선수들보다. 프레시함이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프레시함 때문에 이 선수를 뺄 거냐.
아니면 손흥민의 프레시함이 떨어졌음에도 다른 선수의 그런 프레시함을 쓰면서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덜 에너지를 쓰게 만들다가 뛰어나가는 플레이를 하게끔 만들고, 손흥민의 어쨌든 클래스는 어디 안 가니까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혹은 득점을 만들어주는 이런 플레이를 공격할 때 집중적으로 쓸 거냐, 이거는 감독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 감독의 선택이 월드컵 때는 이게 뭐 정답이 있진 않아요. 근데 감독이 손흥민이 프레시함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빼버린 다음에 결과물을 못 만들어냈죠. 그리고 지금 LAFC에서 하는 거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폼이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LAFC에서는 수비를 덜하게 만들면서, 당연히 LAFC도 알아요. 손흥민 선수가 에너지가 90분 내내 이제는 유지가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도 70분만 쓰잖아요. 풀타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의 에너지 아껴주면서 공격할 때 손흥민이 잘하는 뛰어나가는 거 시키고, 그러니까 손흥민을 중심으로 부앙가도 살고 델가도도 살고 샤펠버그 살고 팀도 이기고, 이런 이제 어쨌든 손흥민의 이 역습에 관한 이런 클래스는 너무나도 높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역습형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만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시키면 아직까지 손흥민은 모든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직은 많이 남은 선수다. 이번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 그 노장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장 선수를 잘 쓰는 팀과 잘 못 쓰는 팀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이제 이 선수가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떨어진 체력을 누군가 보완을 해주면서 이 선수의 장점만 극대화시켜야 되는, 결국 전술이죠. 전술적으로 이제는 뭐 전성기에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전술로 이거를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월드컵 때는 홍명보 감독이 그것을 정말 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손흥민 선수가 폼은 월드컵 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